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번엔 사건 격은 이렇습니다. 군호입니다. 자,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의족 측이 그 강제추행이 발생했던 그 지난 3월 2일 그때 찍힌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했는데요. 자, 그 이야기와 함께 그 최근에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재윤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책임론까지 지금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코너에서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송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블랙박스요. 유족 측이 공개했는데 박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난 3월 2일 애초 원치 않았던 회식 참석 뒤에 이 관서로 돌아가던 중에 선임 장 중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이 중사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영상에 따르면 이 당일 저녁 식사 뒤 이동하던 차량 뒷좌석에는 이 중사, 장 중사 그리고 노 상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 중사는 이때부터 이 중사 옆에부터 추행을 시작했고 노 상사가 내리자 노골적으로 범행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 중사는 범행 도중에 연신 정신 차려라고 내뱉습니다. 마치 이 중사가 만취한 것처럼 꾸며서 당시 운전하던 후임 부사관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추행이 지속되자 이 중사가 장 중사님 저 내일 얼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라며 절박한 목소리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 장 중사의 추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 이 참다 못한 이 중사가 차량이 부대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후임에게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숙소를 한참 남겨둔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내려줘라는 이 중사 말에 운전자가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이 중사가 그냥 걸어가면 돼 조심히 들어가라고 답한 뒤 하차합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중사가 학교 후배이자 부대 후임이고 이 남편의 지인이기까지 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서 예. 수치스러운 뒷자리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에 앞서서 노 상사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뒤에 타고 있던 장 중사와 이 중사를 향해서 한 명 앞에 타라고 지시했지만 장 중사가 안 타도 돼라고 반말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 보면은 좀 절박한 목소리를 거부하는 의사도 좀 사실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보니까요. 그렇죠? 네네. 저 승재현 의원님. 네네. 근데 이게 영상에 보니까 또 이중사가 내렸는데 그 뒤를 또 쫓아가는 그 장중사의 모습도 나왔다고요? 네네. 사실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분명히 운전자가 했던 마지막 말, 여기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는 것은 그 숙소까지 굉장히 이제 거리가 좀 있었다라는 게 당연히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중사가 정말 힘든 마음에 내려서 걸어가는 과정에 지속적인 추행을 했던 장 중사가 따라 내렸다라는 모습을 보면 이 중사 입장에서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뒤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장 중사는 뻔뻔하게도 이 중사에게 신고할 테면 해봐라는 적반하장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명히 군사 경찰대가 알고 있었을 텐데 일부러 뭉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 변호사님? 이 중사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직접 확보해서 군사 경찰에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당시 제20 전투비행단 군사 경찰 대대가 이를 사실상 누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누락하였다는 의미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 블랙박스 자체를 증거 기록에 편찬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하기도 예.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보다는 통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외 일부 정황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즉 가해자와 피해자 육성이 담긴 블랙박스는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현출해주는 상당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3월 17일경에야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졌고
한 달 만인 4월 7일에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예. 군 검찰도 5월 31일 이중사가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가해자 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사이 이중사는 4월 15일에 군 선고총 상당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도 보냅니다.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조기에 확보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자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예, 승전 의원님, 네네. 국방부가 그 공군 검찰 그 지휘하는 네네. 공군 법무실장 휴대전화 압수를 했는데 아직도 못 내려봤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이 부분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6일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한 14일 정도 지나 15일, 16일 정도 보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공군법무 법무실 관계자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군법무 법무실장이라고 하면 원스타 준장이고 공군 최고 어떤 법무 책임자인데 예. 그 법무실장이 휴대폰을 압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또 그 압수를 하고 난 다음에 휴대폰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안에 있는 정보를 개별적으로 선별 압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체 압수라고 하는데 휴대폰 자체를 그냥 압수를 하는 방법으로 압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때 포렌식이라고 하죠. 그때 참여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 이 참여 절차에 법무실장이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렌식을 하면 그게 형사소송법 308조의 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포렌식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또 한 가지의 변수가 이게 원스타는 공수처에 따라서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국방부 검찰단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서 내사 단계에 있다라고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예. 통보하면 그 공수처법에 따르면 정한 기간, 정한 방법에 따라서 수사 개시 여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거를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아니면 군 검찰단에서 수사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아마 법무실장은 두 가지의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규정을 들어서 지금 포렌식 상태에도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박성민 변호사님, 네. 2차 가해 혐의 받는 그 20비행단의 그 정보통신대대장 그 노모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 직후에 이중사 부모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네네. 당시에 육성도 공개된 거죠? 네, 이 당시에 정통 대대장은 이중사 부모에게 어쨌든 이중사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완전히 분리하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지은 죄만큼 처벌받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노준이도 요즘엔 성 관련 사건이 피해자 기준이기 때문에 안에서 조사한다고 걱정을 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결국 노준이는 노 상사와 함께 이중사가 신고하지 못하게 회유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유족 측이 고소한 정통 대대장도 현재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결국 군 관련자가 이중사 부모를 만났을 때 설명한 내용과 실제 행동 및 조치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예, 그랬군요. 자, 승 의원님 그러면은 네. 네네. 그때 이중사가 신고하지 못하게 회유하고 압력을 행사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유가족분들 기자회견 저번에 열어서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예. 지금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한계를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 그 인권센터에서 국회에는 어떤 제도가 있는가 하면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이제 청원을 하면 예. 그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어제 그 군인권센터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한다, 요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야사당 입장에서는 그 유족의 입장과 동일하게 이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방부가 특위의 자료 제출 불응
사건의 축소 지시한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반면 여기에 비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당장 국정조사하는 것은 약간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직접 성추행을 했는 장중사 그리고 노준희 노상사는 구속 기소되어 있고 예.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총 21명뿐만 아니라 초등수사 부실에 관계된 4명까지 이제 입건이 돼서 지금 총 25명이 입건돼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듯이 최고 윗선에 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정조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수만 변호사님. 자, 다음 네네. 사건 좀 볼게요. 지난 29일에 자, 김재윤 전 의원, 3선을 지낸 의원인데 이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3선 김재윤 전 의원이 29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이날 낮 12시 25분경 서울 서초구 한 건물 1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있던 김 전 의원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 경찰은 현재 김 전 의원이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예. 이 김재윤 전 의원이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제주 출신입니다. 제주 예. 출신인 김 전 의원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열린 우리당 후보로 당선됐고 이후에 2008년에는 통합민주당 후보,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됩니다. 예. 그렇지만 김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학교의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는데 예. 당시 1심은 징역 3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예. 그렇지만 2심은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합니다.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던 현금 1,000만 원 수수도 유죄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승재현 의원님, 네네. 이 안민석 의원이요, 민주당 의원이 네. 그 2심 판사가 당시에 감사원장으로 최근에 이제 네네.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닙니까? 네. 이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2심 판사였다. 네. 지금 뭐 울분을 타면서 뭐 붕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광진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소환됐다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안민석 의원하고 김광진 전 이제 청와대 청년 비서관의 어떤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서울예술실용학교의 총장에 관련된 사건이 제일 처음에는 횡령 사건이었는데 예. 그게 뒤에 이제 1,000만 원이 추가되면서 뇌물 사건으로 변하고 또한 1심에서 무죄 났던 부분이 유죄로 바뀌어서 실형 4년을 선고한 판사가 최재형 판사다라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김광진 전 의원 전 비서관이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예. 안민석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의 최재형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유명을 달리한 고인께서 붕괴하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치적 타살이다.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고 이게 2심 판결에서 소송이 종결된 게 아니라 대법원까지 사실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2심 판결의 결과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똑같은 죄명에 똑같은 형을 이제 부여했다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당연히 안 의원이나 그다음에 김 전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말에 공감은 또 할 수 있지만 또 한편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결정이 났는 상 이게 2심의 최재형 판사의 그 당시에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든지 예. 그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 건데 대법원도 그걸 그대로 받아줬다는 점을 본다면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판결. 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은 현실적으로 수사를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건 자체 외에도 다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반면에 법원은 기소된 사실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이 사건 자체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 주체라는 상당히 큰 무게감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일말이라도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었고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 짓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된 비판을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승지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